안녕하세요. 목쌤입니다. 요즘 제가 대전에 뿌리공원 내에 있는 효문화진흥원에서 한문 강의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조선 중종 때의 개혁가요, 사상가요, 정치가인 정암 조광조 선생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가들도 걸핏하면 개혁을 운운하지만 진정 누구를 위한 개혁을 말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정 국가나 국민들을 위한 개혁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3.1천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조선 말기에 태어나 개혁을 꿈꾸었던 김옥균이라는 인물을 품고 일주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해에서 홍종우라는 암살범에게 피살되고 김옥균의 시체는 조선으로 보내져서 부관 참시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머리가 효수되어 양화진에 걸려있는 끔찍한 사진을 대하면서 개혁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옥균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 3족이 도륙을 당했고 함께 거사를 했다가 죽은 사람이 수백이 넘습니다. 오늘은 주초위왕이라는 제목으로 정암 선생과 그의 개혁 과정과 삶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중종을 이야기하려면 연산군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연산군의 복종에 시달리던 조선의 신하들은 드디어 연산군을 몰아내고 이복 동생 진성대군을 옹립하여 중종 반정을 일으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한편 중종은 아무 준비도 없이 살다가 느닷없이 신하들에게 업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실권은 반정공신들이 쥐게 되었고 중종은 그저 아무 실권도 없이 허수아비 노릇을 거의 7, 8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정공신들을 훈구파라 부르게 되었는데 이들은 공신 반열에 너도 나도 참여하였고 심지어는 아무 공도 없이 공신의 반열에 올라 토지와 가옥, 노비를 하사받고 부귀영화를 대대로 누리며 똥똥거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달라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훈구파의 수괴들이 하나 둘씩 노령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중종도 새로운 세력을 통해 훈구 세력을 누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사림파의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 사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규행필의 문화에서 공부한 정암 선생은 학문과 논리가 뛰어나 중종의 총애를 받고 승승장구를 하였습니다. 그럼 정암의 개혁을 알아봅니다. 그는 주자 성리학을 철저히 실천하는 도덕적 이상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면 가장 먼저 군주가 성리학에 바로 서서 실천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임금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연산군이 폐지시켰던 경연이었습니다. 경연이란 임금을 참석시켜 각종 학문을 교육시키고 정책을 토론, 비판하는 자리였습니다. 중종은 하루에 4번씩 경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정암은 중종을 성군으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경연을 밀어붙였는데 처음에는 중종도 의욕을 보였으나 임금을 가르치려 달려드는 정암과 사림들에게 갈수록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정암이 추진한 개혁 정책은 소격서 철폐입니다. 소격서란 중국에서 들어온 도교를 모시는 관청으로 우리 전통 토속 신앙과 합쳐져서 조선 개국 때부터 존재해오던 것인데 성리학으로 무장한 정암이 보기에는 타파해야 할 미신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중종과 훈구파에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중종을 설득하여 소격서를 철폐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정암은 과거 제도의 개혁을 실행합니다. 기존의 과거 시험 제도로는 좋은 인재를 뽑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량과를 신설합니다. 현량과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각처의 인재를 추천받아
시험을 거쳐 인재를 등용하는 과정입니다. 정함은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살인파의 인재들을 조정에 기용을 합니다. 그러니 자연 훈구파들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함은 토지제도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조선은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고 공신들과 지방 토착 세력들의 전횡이 너무 심하여 일반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를 국가에서 몰수하여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 균전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 상한제를 실시하여 한 사람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기득권의 반발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있는데요. 위훈 삭제 사건입니다. 정함이 볼 때 공신들이 너무 많다고 보고 가짜를 가려내는 작업을 하여 약 70%의 가짜 공신들을 가려내어 삭제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향약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려 하였습니다. 또 신분제를 철폐하여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으니 당시의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실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개혁을 숨쉴 틈도 안 주고 밀어붙이자 중종이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훈구파의 조종을 받은 궁녀가 나뭇잎에 꿀을 바른 붓으로 주초유양이라고 쓰게 한 후 벌레들이 달려들어 파먹게 만든 다음 그 나뭇잎을 중종에게 갖다 바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달릴주와 달물초를 합치면 나라조자가 되니 결국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가짜 뉴스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가뜩이나 정함의 개혁에 피로감을 느끼던 중종은 훈구파에게 몰래 밀서를 보내 정함을 체포하라고 밀교를 내립니다. 아닌 밤중에 들이닥친 포졸들에게 잡혀온 정함은 붕당을 지었다는 죄명을 쓰고 전라도 화순으로 귀양을 가게 됩니다. 정함은 날마다 북쪽 궁궐을 향해 절을 올리며 임금이 자기를 다시 불러줄 것을 기대했지만 임금의 사약이 내려옵니다. 그제서야 정함은 모든 꿈을 내려놓고 절명시 한 수를 남기고 사약을 마시고 38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음은 그가 남긴 절명시입니다. 그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글입니다. 정함 조광조의 절명시. 애군 여애부 임금 사랑하기를 마치 아버지처럼 사랑하였고 우국 여우가 나라 걱정하기를 마치 집을 걱정하듯 하였노라. 백일 임하토 밝은 해가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으니 소소조단충 거짓없는 인의 정성을 환하게 비추리라. 조정함의 개혁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지나친 성리학에 대한 집착, 너무 급진적인 개혁 추진, 중종의 마음을 잡지 못했다는 점 등등 많습니다. 그리고 실패 원인으로 군권과 재정적인 실권을 쥐지 못하고 언론과 명분만을 앞세웠기에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러나 정함의 개혁은 적어도 백성과 나라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